부모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직원들 경우도 네. 어느 회사에 소속됐다가 이쪽으로 또 이직을 해서 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뭐 하소연하는 게 없던가요? 좀 작은 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내가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얘기해도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불투명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산휴가를 원래 조금 미리 한 달 정도 쓸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의 마지막 출산 직전까지 이제 일을 마무리하다가 이제 뒤에 출산휴가를 붙여 쓰고 더 이상은 이제 육아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럴 바에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경력이 단절돼요. 작은 회사는 이제 대체 네, 인력 그게 네. 상당히 네. 문제가 되는군요. 사실상 조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렇죠. 또 그걸 위해서 전문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작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의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육아휴직 사용에 지금 제일 장애물이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대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도 상당히 다르죠. 네. 기업 규모별로나 업종별로 잘 하고 있는 업종이나 뭐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분 자체께서 이런 가족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도 눈치 보는 분위기가 거의 없고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여성들에 비해서 늦기는 하지만 남성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또 1년 반 정도 잡아버리면 다시 복귀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다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기업 자체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기업들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체 인력을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구하는 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 대체 인력 뱅크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실사를 나가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구인 광고를 재차 계속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다던가 그리고 정규직을 선호하는 업종일수록 지원자들이 많지 않고 그 구인 광고를 계속 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정도 되면은 철회를 해버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분담을 이제 다른 동료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 대체 인력 그 부분은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작게 갈 경우에는 또 기업 자체가 산업 그 구조나 그 산업 종류 자체가 크게 뭔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렵고 네.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되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제일 어려운. 왜냐하면 특히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뭐 좀 만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직급 있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요. 네. 예, 중간 관리자 이상 돼버리면은 네, 네. 대체가 좀 어렵다. 이다랑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기업을 또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주 입장이신데 대체 인력 부분 만약에 육아휴직을 이제 하겠다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인력 부분을 어떻게 구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대체 인력 뱅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의 대표들한테는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 아마 공고를 내게 될 것 같은데 회사가 크고 작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 그리고 이제 그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의 포지션이 어떠냐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한 분을 계속 상담하면서 이제 연결성 있게 가는 그 포지션의 경우 이제 육아휴직이 있고 대체 인력을 쓴다고 해도 사실 그걸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한계가 있고요. 네. 예.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연결성 있게 네, 네. 가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대체 인력으로 온 분이 내 일을 정말 대체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회사 안에서는 신규로 누가 뽑힌 것 같은 그냥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다시 복직을 했을 때 내 업무를 누군가 하고 있었고 내가 그걸 다시 대체받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누가 뽑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왔을 때 그 밀려있던 일을 내가 다 받거나 아니면 나의 일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었거나 혹은 아예 내가 했던 일 자체가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복직이 힘들어지는 어떤 악순환 굴레가 잘못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두 분 전문가들 오셨을 때 이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단 대상이란 말이에요.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정 기간이 된 이제 그러다 보면 되게 정규직 대상이 되게 마련인데 그 나머지 분들은 아예 신청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고도 이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최소한의 급여도 없이 그래서 아이 낳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어쨌든 이 육아휴직이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이렇게 포괄하지를 못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상으로 배우자도 고용보험일 때 서로 간에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자여야만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입 기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데서 오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쪽 부모 중에 한쪽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훨씬 넘습니다. 80%나 네, 네. 거의 못 쓴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12미만 네, 사업장. 네, 네. 반면에 500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50% 안쪽으로 이제 사용 못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사각지대까지 포괄을 해서 그 아이 키우는 기간에 이제 이 소득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 자체가 우리가 일단 지금은 그 시행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 부모보험 제도라는 그 부분들 그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 기금들을 마련을 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용보험에서 계속 재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지원하는 데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모보험 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기금, 가족 기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 전반에서 기금 자체를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입자는 이제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네네. 그 사람들이 그럼 일정액을 내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월 그렇게 해서 운영되겠죠? 네, 기금 자체 이제 전 그 근로자에게 다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세금을- 산재보험처럼 네. 근로자만 그런 되면 이제 것처럼. 고용보험 대상자도 다 네, 들을 수 네, 있는 네, 포함돼서. 네, 네, 네. 근데 어차피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료율이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부모보험이라는 게. 뭐 그런 제도로
얼마 전에까지도 계속 학계에서 제기를 해오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다른 나라는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좀 있는가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독일이랑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기금 안에서 어떤 기금 자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인데, 육아휴직자를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많은 그 개별 근로자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재원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고용보험에서 같습니다. 떼어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험을 차리는 게 고용보험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제안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요, 김 박사님. 이게 지금 우리 그 지원 정책들이 거의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한부모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 안 맞는 억지 춘향이잖아요. 그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애랑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받느냐. 근데 사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와의 그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육아휴직 제도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이걸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기도 하지만, 더 들여다본다면은 그 가구의 형태, 가족의 형태를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 한부모 자체가 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육, 가사,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커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구이고, 특히 이 한부모 가구일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구들보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지원이 더 절실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최소한 형평을 맞추려도 일반 가구는 1년이지만 한부모 가족은 두 개 합쳐서 2년 하고 소득 대체율도 2배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한 명이 버니까 2배로 올려서 간다든가 하는 게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평한 정책, 실질적인 예, 지원이 실질적인 되겠죠. 지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도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육아휴직 제도 상당히 그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 좀 선진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후속 조치랄지 제도를 뒷받침할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대응책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다음 주제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